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살펴봤죠. 네, 그렇습니다. 취소 가능성은 있는 건지, 또 우리 선수들 준비 상황은 어떤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은지 기자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네.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실제 도쿄올림픽 열리는 겁니까? 저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IOC 위원한테 전화했거든요. 안 할 수가 없답니다. 빨리빨리 준비하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랑 도쿄 조직위원회 모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착착 뭐 예정대로 되고 있다 태연한 표정이긴 한데 사실 불확실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예. 저만 해도 이제 올림픽 취재진 신청을 했고요. 백신도 맞았는데 정말 가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도쿄올림픽 개막이 7월 23일이거든요.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쯤 되면 사실은 선수촌에 기자들도 맨날 가가지고 뭐 도쿄 뭐 우승 후보다, 뭐 메달 유망주다 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훈련 스케치도 하고 굉장히 바쁜데 올림픽 분위기 사실 하나도 안 나잖아요. 예. 게다가 YTN 현안조사로 지금 보셨지만 10명 중 8명이 올림픽 취소를 말할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데 개최국 일본은 더해요. 하지 말라고 재연기하거나 취소하라라는 응답이 80%를 넘을 정도로 싸늘합니다. 그도 그럴 게 하루에 뭐 신규 확진자가 6천 명 넘게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게다가 광역자치단체 10개에 지금 긴급 사태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올림픽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예,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네. 건데 지금이라도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사실은 취소가 상식적이긴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요. 근데 작년 3월에 코로나19로 올림픽 1년 발표했잖아요. 연기했잖아요. 네. 그때 발표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미루거나 취소를 하는 게 상식적이긴 한데 일본 의사들만 해도 코로나 배양소가 될 거다, 예견된 테러다, 뭐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어요. 근데 IOC랑 일본 모두 취소라는 말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쓴 돈도 많고 또 이제 취소를 먼저 언급하는 그런 쪽에 이제 위약금이나 배상 문제에서 좀 책임을 좀 더 지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취소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림픽 장소 개최되면 뭐 아시겠지만 뭐 평창에서 들었던 그런 개최 발표하는 유치도시 그 발표를 보면 도시랑 IOC가 개최 도시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IOC가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개최지도 우리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최종 확정하는 거는 IOC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그런데 양자 협의를 해가지고 취소를 하든지 뭐 강행을 하든지 결정한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계약서대로 IOC가 우리가 취소를 결정하고 일본은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일본에만 만약에 돈을 물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비판이 나오겠죠.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왜 일본한테만 짐을 지우냐 하는 비판 여론이 있을 거고요. 가뜩이나 올림픽이 사실 요즘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하겠다는 도시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IOC도 일본한테만 짐을 지우는 게 눈치가 서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도 IOC도 서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지금 조은지 기자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취소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취소를 할 수도 있는 네. 그 방법 자체는 있는데 그렇죠. 결국 돈 때문에 주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실 올림픽이 돈잔치입니다. 그래서 IOC의 돈줄을 크게 보면 중계권이랑 스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입장권 수익 같은 경우는 되게 부수적이고 그거 자체는 또 개최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IOC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해외 관중은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고 무관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IOC 수입 보면 주 수입원 73% 차지하는 게 방송 중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뭐 각 나라마다 다 이제 중계권 계약을 다 맺는 형식인데 제일 큰 미국의 NBC랑 계약 맺은 걸 보시면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부터 2032년 하계 올림픽 아직은 어디서 할지 안 정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10개 올림픽을 그 중계권 계약을 맺는 게 120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6천억 원의 계약을 맺었어요. NBC도 올림픽 가지고 이제 본인 나라에서 광고도 팔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처리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취소를 해버린다. 그러면 IOC가 이걸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있나요?
그 돈이 일단 없고요. 보험이 있다고 해도 그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또 그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 일본이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상파 3사가 이제 올림픽을 중계를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취소되면 오히려 우리는 중계권 돌려받을 수 있다 해서 취소를 바라는 의견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사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사는 최소 수백억 100억 이상은 우리가 돌려받는다 해서 기대하는 의견도 좀 있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일본 쪽 의견 다음 그래픽을 하나 보시면 될 텐데요. 일본이 2013년 도쿄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는 돈 좀 덜 쓰는 올림픽 하겠다. 콤팩트한 올림픽, 돈이 안 드는 올림픽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상 비용이 7,340억엔 약 7조 5,3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재 예상 비용은 거의 2배로 크게 늘었어요. 올림픽 역사상 최대 경비를 지출한 대회가 기록될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간접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88 올림픽 때 뭐 도로 정비하고 평창 때도 뭐 고속철도 깔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그 인프라 구축에 3조 엔 이상, 그러니까 30조 넘게 돈을 이미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인프라 말고도 보면 올림픽 기간에 이제 선수들 있는 선수촌이 있어요. 그러면 선수촌에서 축제가 끝나면 그 부분은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게 1년 미뤄졌어요. 그럼 그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1년 동안 어디서 또 지내다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이미 다 썼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같은 경우도 올림픽이 끝나면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축구 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빡빡한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것도 이미 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또 미뤄진 거죠. 그거에 대한 또 보상금도 주고요. 이래저래 자잘하게 이미 쓴 돈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또 많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결국 수치로 파악된 돈보다 더 많은 돈들이 매몰 그렇죠.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얼마를 썼다. 이것도 올림픽 비용이다라고 말하기에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도로 깐 게 이게 올림픽 때문에 쓴 거야? 누구는 거기에 넣고 누구는 안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다 얽혀 있는 네. 거고요. 앞서서 뭐 예견된 테러다 이런 무서운 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개최를 하게 된다면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방역 지침이 나온 거죠. 플레이북이라고 해서 올림픽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수, 코치, 또 심판들, 또 취재진들 뭐 이렇게 지켜야 할 지침 같은 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미 2차례가 나왔고 다음 달에 최종판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 보면 도쿄에 이른바 코로나 클린존을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네. 도쿄 그 선수단 다니는 그곳에 거품막 버블을 씌우듯이 이제 좀 관리를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올 거야? 이래도 올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일본에 입국하는 올림픽 관계자는 무조건 3일 필수 당연히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출입국 또 수시로 또 선수들 만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요. 앱으로 동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정해진 장소 벗어나면 추방당하고요. 대중교통도 못하고 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 경기가 끝나면 48시간 이내에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근데 33개 종목에 10,000명 넘는 선수단이 모이는데 과연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정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조은지 기자도 지금 백신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그 취재 그 방침이나 이런 걸 다 받았습니까? 아직은 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충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래도 올 거야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스포츠 기자에게도 취재의 꽃인데요. 가서 선수들 만나고 막 메달 따고 나온 선수랑 신나게 울고 웃으면서 인터뷰하고 이런 게 정말 희열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도쿄에 간다고 해도 그걸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다 줌이나 화상 인터뷰로 하게 되고 선수들이랑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서 뭘 할 수 있는지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실제로 언론사들이 현지 파견 인원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예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선수들 생각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다르겠죠. 이런 생각이 예.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한테 비교하면 뭘까요?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아니면 뭐 입사, 채용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수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지금 이제 미뤄졌으니까 5년에 한 번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입니다. 올림픽 D-100일 행사 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선수들한테. 야, 사람들은 위험해서 올림픽 꼭 해야 되냐? 거기 가야 되냐? 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펜싱의 구봉길 선수가 밖에 사람들은 저희 입장 모른다. 근데 우리는 인생이 걸린 일이다. 운동선수라면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은 건 당연하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뭐
불확실한 거는 있지만 어찌됐건 착착 준비를 하면서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